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좌선법 마무리 정리할 건데, 좀 중요한 테마, 그러니까 단전주와 단전에 주한다 해서 단전주 그잖아요.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한다. 그래서 단전주, 약칭해서 단전주 그러죠. 이 단전주하고 일원상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대임사님 당대에 이제 이렇게 편수됐던 정전 편수, 에서 불교 정전이죠. 그 불교 정전에서 주석이 이렇게 붙어요. 그 어떤 표현에서 주석이 쭉 붙은데, 단전주 필요해서 그 어떤 그 주석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깊게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부터 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단전주하고 단전호흡하고 이게 과연 같은가 다른가. 근데 이제 이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전호흡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단전호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흡. 호흡. 어,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이 호흡이라는 말에 깊은 호흡이라는 말을 쓴데 사실은 이 깊은 호흡에도 오해가 있어요. 막 그럼 어느 정도 깊게 해라는 소리냐. 근데 사실은 호흡을 너무 간섭을 하면 이게 호흡은 우리가 사실은 부교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지 호흡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 만들잖아요. 잠깐씩은 만들 수 있어도 길게 말하면은 이게 호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냥 제가 깊은 호흡이라는 말은 쓰지만 사실은 그냥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은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정상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단전에 주하면, 아, 그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면 호흡이 좀 더 깊어지는 정도인데,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주를 하면 호흡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이 따라온다. 근데 호흡을 조정해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건 대종사님 법설이나 모든 내용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단전주와 단전호흡은 같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근데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전의 기운을 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단전의 기운을 주하는 그 작용이 호흡을 좀 더 평상시보다 좀 깊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무관하다고는 말은 하지만 단전주가 단전호흡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단전주를 하면 호흡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나마 말로 하는 것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 그 말이 이 교재 281쪽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사님 법설인데요. 좌선의 방법에 대한 좌선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그 법설이에요. 이게 좌선의 방법으로 말하면 극히 간단하고 수월하여 아무라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정전에 있는 좌선의 방법 서두하고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 단자로 단전이 앉은 뒤에 허리와 머리를 곧게 하고, 이것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그다음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신의 힘을 툭 부려 아랫배. 아랫배면 우리가 대문사님이 여긴 단전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아랫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전이라는 그 위치나 그것이 막 어떤 그 굉장한 경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과 기운이 주하는 그냥 주처로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내 사는 집 있잖아요. 내 사는 집. 거기 사람이 살지 집이 주인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주처인데 이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 듯 하고, 예, 대명사님 슬쩍 불리는 듯 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상부의 기운을 순순히 아랫배, 여기도 아랫배로 나오죠. 아랫배로 내리며, 기운을 쭉 아랫배로 내리며, 마음으로는 아랫배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기운 주면, 여기 다음이 중요해요. 자연이,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며, 내쉬는 숨은 짧고 미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쭉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전주하고 호흡을, 그냥 호흡도 자연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어떤 굉장히 어떤 뭡니까, 호흡을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호흡을 하는데, 단전주를 하면 좀 더 평상시보다는 좀 더 단전이라는 거기에 마음을 기우는 게 거기까지 호흡이 조금 더 간데, 이것도 정밀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감각으로. 근데 사실 보면 호흡은 그냥 횡격막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운은 저 아래까지, 마음 감각은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도 실질 호흡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풍성한 호흡. 우리가 깊은 호흡이라면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럽시다. 그냥 풍성한 호흡이라고 합시다. 풍성한. 그게 좋겠네요. 풍성한 호흡이라는 게. 호흡을 평상시보다 좀 풍성하게 된다. 이 정도가 저는 어, 너무 뭡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세련되고 잘 돼 있는 이 호흡법을 너무 단조롭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태종 대무사님 말씀을 보면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반전주를 하면 좀 더 풍성한 호흡이 된다 정도로 어, 말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 단전주가 왜 중요하냐,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화면 공유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정전 단전주 필요해서, 자, 봅시다. 백은선사 왈. 이게 이제 백은선사가 등장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이런 분이 말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나의 기회단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회단전이란 말이 통하는데, 지금 기회단전 이 용어 보면 성문자리, 기회자리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대충 대전사님 당대에 이 기회단전을 그냥 배꼽 아래 그, 어,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이것도 정확하게 단전 위치를 잡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기회 단전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단전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단 이 단전을 아랫배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단전짜리는 조주 무자이며, 단전을 주하면 이게 조주 무자 화두 있잖아요. 그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면목이며, 이 단전에 주하고 있는 이 경지가 바로 본래 면목이고, 유심, 유심의 정토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미타불이며, 본분, 우리 본래의 가양, 집이고 고향이다. 라고 단전주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아래에 이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조주무자가 뭐고 이것을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조주무자라는 말은 조주무자, 우리가 물을 딱 조주가 물을 물어놓고 무자라는 거 그게 화두를 딱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조주무자라는 말은 조주무자 화두법과 조주무자 화두 무에 딱 화두를 들고 있잖아요. 그거가 단전주법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단전에 주하고 있는 마음의 그 당처나 무하고 거기를 화두를 들고 있는 마음의 그 근원적인 본래 그 자리나 같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당면하고 있는 그 본래 그 자리가 우리들의 본래 면목. 그게 성품,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마음을 단전에 주하여,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있는 그 당처는요, 힘행, 거기 뭐라고 마음으로써 뭐, 이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일체의 마음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 그 힘행처가 그것은 다 멸한 자리로서 이런즉 이 자리가 곧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의 정토라는 말은 마음을 단전에 주하여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있는 우리 그 자리는 본래 사심 잡념이 없은즉 그런 경지인즉 이게 이제 마음을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당처는 본래 사심이다, 사심이 아니다. 뭐 잡념이다, 잡념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경지라는 것을 딱 감득하면 이 자리가 곧 극락정토라는 말이에요. 잡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섞여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자, 자신미타라는 말은 마음을 단전에 주하여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있는 그 당처는 번뇌 망상이 다 한 그러한 자리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전에 주하여 번뇌 망상이 다 한 즉 이 몸이 곧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몸이 그냥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또 본분의 가양이라는 말은 가양은 내 집이고 내 고향이라는 거잖아요. 본분의 가양이라는 말은 마음을 단전에 주하여 사량 분별이 끊어진 즉 그러니까 마음을 단전에 주하는 그 당처가 본래 사량 분별이 끊어진 자리인데 이 자리에 딱 있으면 곧 그 자리가 우리의 생내 우리가 태어나고 생내 원래 그 고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고향에 지금 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어떠세요?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동 말했죠? 뭐니까 조주 무자며 본래 면목이며 유심의 정토이며 자신미타며 본분의 가양이다. 이게 다 이런 쌍 경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전에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쌍의 그 경지를 지금 그 경지에 그쳐 있는데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재 원불교에서 단전주 좌선법 할 때 이 지점이 빠져요. 많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요. 이 지점. 근데 이게 이제 불교정전에 이게 그 설명을 하고 주가 붙은데 주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을 좀 많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면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이 자리가 딱 수행의 표본으로 분명히 이렇게 딱 잡히는 그런 면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걸 이제 좌선법에서는 이게 진성, 진여의 본성, 진여성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같은 말이죠, 다 이게. 그런 지점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전에 주하고 있는 그 경지나 그 경지를 알면은요, 사실은 그 화두 들 때 무해서 들고 있는 그 자리나
관통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부수적 수학물로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응용을 좀 해보면 실은 우리가 살면서 뭐 하다가도 반전주하는 거 가다가 뭘 하다가도 마음에 뭐 경계에서 막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굴러지는 일이 막 그런 경계가 심해지면은 반전에 주하는 반전주하는 그 한 방으로 성품을 어, 성품짜리를 딱 잡는 거죠. 회복하고 확보하고 챙기고 이런 것도 우리는 단전주하는 단전의 마음과 기운을 주하는 그 한 방으로도 이론상 자리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부법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좌선을 1에서 10까지, 그러니까 막 1시간, 2시간 또 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좌선 시간에 이 뭡니까? 합도 만회하겠지만 그 한 번의 단전주가 우리의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의 경지를 탁탁 내 삶에서 앞에다 세우는 거죠. 네. 내 경계에다 탁탁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런 면도 우리가 확보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감각 감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면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응용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산책 같은 거 할 때 발걸음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호흡에 이렇게 풍성한 호흡을 하면서 단전에 딱 그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그때그때 이렇게 예, 확인하고 그래서 그 확인해서 항상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그 자리를 챙기고 있는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 많이 길러낼 수.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단전 선포? 단전에 주어할 수 있는 선포도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이 블록에서 저 블록까지는 좀 한가한 데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경계가 왔을 때 정말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단전주 하는 그 한 방으로 그냥 딱 이론상의 자리를 탁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그 대종사님의 좌선에 관련된 법서를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기존 시간에는 편편히 잘려서 그 필요한 부분만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쭉 한번 이건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은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게 대종사님의 법문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비를 이게 식물이 비를 맞듯이 비 맞아서 그 가뭄에 막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이 법문의 있잖아요. 법문을 맞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우라고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법의 비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등장하죠? 법문이 대종사님이 좌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문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다 읽고 한 편은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설, 좌선의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하여 여기서 선지, 선의 뜻이죠. 이 월말통신 제21호 시참 14년 1929년 음력 11월에 하신 법설입니다. 이게 지금 그 좌선의 방법과 좌선의 요지를 우리가 밝히는 시원법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종사주, 좌선의 요의, 지금 정전을 보면 요지죠, 요지. 좌선의 요의를 설하옵시니 가라사대. 좌선의 방법으로 말하면 극히 간단하고 수월하여 아무라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좌선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히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비슷한 말이죠. 이게 좌선의 방법 서두에 있죠. 제일 첫째로 반자로 단장이 앉은 뒤에 허리와 머리를 곧게 하고 이게 좌선 방법 1조와 관계 있는 말이죠. 이게 1조. 전신의 힘을 툭 뿌리어 아랫배. 이거 제가 주석을 다뤄본 거예요. 단전.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 듯하고 상부의 기운을 순순히 아랫배로 내리며 마음으로는 아랫배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고 있으면 이게 좌선의 방법 2조. 2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좌선의 방법 2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요. 내쉬는 숨은 짧고 미하게 되며, 이게 좌선의 방법 3조죠, 이게. 그러니까 1조 말씀하셨고, 지금 2조 말씀하셨고, 좌선의 방법 3조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오래 행한 즉, 아랫배가 점점 단단해지며 스승화강이 되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 밑과 양옆, 그 다음에 아재, 이게 어금니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날 것이니 그 침을 입에 가득 모아 삼키면 이게 좌설방법 5조에 해당합니다. 몸이 윤택하고 정신이 청쾌, 이게 몸과 그 마음을 다 설명하죠. 몸이 윤택하고 정신이 청쾌하여 자연히 밝은 해감을 얻으리라. 이게 좌선의 요지도 되고 요지에 해당하는 뜻도 있고 반전적 필요에 이 말이 이런 뜻이 등장하죠. 자, 그 뒤가 이제 그러나 진속 사무에 복잡하게 지내던 그 정신과 육신을 갖다가 이제 봅니다. 처음으로 좌선에 들면 처음 나왔죠. 전신이 개이고 아프며 전신이 개이다는 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개인다고 해요. 전신이 개이고 아프며 번뇌와 난상, 예, 난잡한 생각이죠. 번뇌와 난상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며, 이건 좌선의 방법 7조에 등장하죠. 혹 졸음도 오며, 혹 현기, 이게, 예, 우리가 현기증이라고 할 때 그 현기죠. 두통도 날 것이니, 이건 좌선의 방법 6조에 해당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그 번뇌 난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가시지 말고, 성가시 여기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둘지며 좌선의 방법 7조입니다. 이거 성가시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두라는 것이 좌선의 7조에 등장하죠. 또 졸음이 온다 해도 그것을 깊이 염려하지 말고 자주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을 것이며 이건 좌선의 방법 6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만일 현기두통이 심해서 몸이 곤란한 지경이거든 반드시 얼마간 휴선하였다가 원기가 완실한 뒤에 또다시 계속하라. 그래서 이게 휴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정전에는 자선법에는 생략되는데 법설에는 휴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좌선 중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기교한 표정, 기교한 뭡니까? 이런 그 증상 있잖아요. 이런 것을 원하고 구하지 말지며, 이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혹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힘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구하라, 보아 넘겨라. 그냥 보통으로 보아 넘겨라. 별거 아닌 거를 보아 넘겨라.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수양에 유리한 힘을 얻으래. 이게 좌선 방법 구조죠. 여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좌선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쭉 그 법설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컨대 사람의 육군 기관이 모두 상부 두뇌에 있으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여 그 기관을 운영할 때마다 전신의 화기가 뇌부로 집중하여 만신 온몸의 수기를 끓이고 태우나니 저러한 기차나 비행기류가 수화, 물과 불의 기운이 아니면 동하지 못할 것과 같이 사람도 만약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 보면 한 털럭과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시로 그 기관을 운용하여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보면 필경은 육체상에 무슨 고장이 생하든지 정신상에 어떠한 이상이 생하든지 반드시 이러한 변괴가 나게 된다. 보는 것도 심상이 보고 듣는 것도 이게 보통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아주 듣는 것도 심상이 듣고 말하는 것도 심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심상이 하여 별로 주의가 없이 건성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지만은 만약 범사에 상당한 주의가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을 오래 계속하고 보면 화기 위로 오름이 아주 길이 나서 걸핏하면 상부로 두뇌로 집중하여 맑은 정신을 덮나니 그런 거로 뇌심초사, 노심초사지 이게 뇌심 이때 그죠? 뇌심초사하여 무엇을 노심초사가 아니라 뇌심초사죠. 무엇을 생각할 때나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보거나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껏 하거나 이러할 때에는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지 않는가. 이것이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그렇게 되면 이게 화기가 오르면 과연 두뇌가 무겁고 해두가 매하여 기억력이 감퇴되나니 이게 지금 좌선의 공덕 4조에 있는 말 이렇게 부연 설명인 게 이렇게 되면 자연 두뇌가 무겁고 해두가 매해져서 기억력이 감퇴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좌선의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감퇴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좌선의 요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요. 지금 좌선의 요지의 뭐죠? 한 부분을 지금 대종사님이 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법설로서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육군의 기관을 도년이 쉬어서 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수기를 위로 올려서 안심 안정이 되도록 함이라. 전신의 수기가 충만하면 정신이 자유 맑아지고 화기 희노애락의 경계를 대하여 망동함이 적으리라. 그래서 이게 이 말에 좌선의 공덕 1조와 관계된 경거망동 말라는 그 내용이 관련된 법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좌선의 요지의 한 대목입니다. 자, 이 교재 281쪽에 보면은 좌선의 필요와 그 방법에 대하여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좌선의 방법도 법설로서 상당히 거의 현재 정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끔 똑같진 않아요. 법설로서 등장하고 좌선의 요지의 뒤에 부분 내용이 거의 등장합니다. 요거 갖고 맞추어서 정전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대종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맞춰도 보고 이랬구나. 그래서 저희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이게 전신의 힘을 툭 뿌려 아랫배를 약간 불리는 듯하고 상부의 기운을 순수히 아랫배로 내리며 마음으로 아랫배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으면 자연히 여기서는 자연히 이렇게 되면 자연히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할 것이요 내쉬는 숨은 작고 미약할 것이 되면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좌선의 방법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좀 설명법이 살짝 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전주를 하면 제가 이제 깊은 호흡이라고 하면 너무 또 깊은 호흡을 되니까
숨이 풍성한 호흡이 자연히 따라온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장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뒤에 또 봅시다. 이 교재로 말하면 284쪽이에요. 자, 284쪽. 좌선에 대한 법문에서 이게 이공주, 부타모님 수필이죠. 받아 쓴 거죠. 회보 제15, 시장 20년, 1935년 3월에 실린 건데, 이게 지금 대종사님과 권동화 선지님 사제간의 문답이 전개되고 있고, 이 문답에서 절지부 좌선과 소태단 대종사가 가르치는 좌선의 차이에 대해서도 묻고, 거기에 대한 권동화의 감각감상, 답변이 있고, 결론으로 소태단 대종사의 보설이 붙어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설이죠. 보설이 붙어 있는 게. 뒤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죠. 여기에 단전주 필요, 우리 현재 정전에 있는 단전주 필요와 정전의 좌선의 방법 6조에서 9조에 해당하는 시원이 되는 법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이 법설은 윤문이 되어서 대종경 수행품 13장에 실려 있는데, 흔히 그냥 정리돼 갖고 그 맛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때 익산교당, 이게 익산총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사님, 대종사님 새벽 좌선 시간에 선방에, 이게 저는 공회당이라고 보는데 선방에 왜냐면 3월호이니까 대각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회당. 선방에 출석하셔서 이게 공회당이 하신 법설이에요. 이게 대중의인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매일 새벽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새벽에 몇 시죠? 우리는 새벽이 5시.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와 같이 좌선 시간을 지키기로 말하면 피곤하여 응당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요 혹은 잠이 와서 눈을 뜨기 싫을 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오는 잠을 참고 이렇게 좌선을 하니 대체 무슨 좋은 일을 보려고 이같이 하는가? 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직업을 따라 관공청을 다닌다, 혹은 장사를 한다, 혹은 농사를 지낸다, 혹은 노동을 한다 하여 그 여러 가지로 악정고투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면 곧 돈 하나를 벌자는 것이다. 다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목적한 바 돈을 벌게 된다면 어떠한 역경난경을 당하더라도 그와 같이 참고 견디나니 제군도 이 좌선 공부를 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돈 버는 사람이 돈 맛을 알아야 괴로움을 참고 돈을 버는 것과, 이것도 것이네요. 오타가 많습니다. 와, 이렇게 되겠네요. 것과 같이 이 좌선도 그 좋은 맛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야 잠도 덜 오고 괴로운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재미가 날 것이니 과연 좌선의 결과에 좋은 일이 무엇인가 대답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게 그때 2, 3인의 대답이 있었고 계속하여 권동화에게 전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돌려서 차차차 이어지니까 물었다는 거죠. 이제 권동화를 보고 이제 묻게 된다. 묻게 됩니다. 권동화는 전은광 선진의 정토회원입니다. 부인 답. 권동화 답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하는 것은 본래 온전하고 맑고 신령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정신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맑은 게 정이라고 한다면 싱그러운 게 신이다. 이렇게 그냥 분해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나 오욕심,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 유일욕, 이렇게 편하고 싶은 거,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하는 그 오욕심이 발동하면 그 욕심을 채우려는데 정신이 천지만용으로 갈려져서 온전한 근본 정신이 없어지는 머리에, 온전한 근본 정신이 이거죠. 맑고 신령한 그러한
없어지는 머리에 지혜문, 이렇게 맑고 신령스러운 그런 경지가 떨어지면 지혜문도 막히게 된다는 거죠. 막혀서 일이나 이치에도 분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좌선하는 뜻으로 안으로, 좌선의 그 요지에 안으로 밖으로 설명했죠. 여기도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가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물리치고, 이게 참 좋은 정의예요. 이게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참 좋은 그 이걸 어 정신수양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양이라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이게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이죠. 그리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하여, 그러면 이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물리치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정전에 있는 말을 잘 설명한 거죠. 오직 온전한 근본 정식을 회복시켜서 금강철석 같은 수양력을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금강철석 같은 수양력을 정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철석같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이렇게 해서 철석 같다고 했어요. 이게 여기 앞에 수식어를 금강철석을 하나 더 붙인, 금강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과연 수양력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대명사님 또 묻습니다. 좌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예, 답. 대명사님이 늘 법설을 하셨겠죠. 말을 해요. 좌선을 하기로 하면 어느 시간을 물러나고 일 없이 조용한 때를 이용하여 편안하게 앉아서, 이게 지금 정전에서는 반좌라고 되어 있죠. 전신의 기운을 바르게 한 후 마음 나가는 곳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마음 나가는 이거잖아요.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죠.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마음 나가는 곳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아랫배, 배꼽 밑에 머무르고 마치 하기 좋게 슬쩍 힘을 주는 듯 하오면, 이렇게 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초기 교단에서. 조금 아랫배가 불쑥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랫배가 조금 불쑥 이렇게 단전 줄을 하면 아랫배가 좀 불쑥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으면 번거한 생각과 망념된 마음도 나고, 혹은 개교심도 생겨 별별 공상도 이게 막 물 끓듯이 끓어지는 때도 있고, 혹은 잠이 와서 혼몽청지, 이게 막 아주 그냥 천지구분 안 되는 거죠. 될 때도 있사오며, 또는 정신이 깨끗하여, 그런가 하면 또는 정신이 깨끗하여 잠도 아니오고 온전한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거래처, 이 거래처가 뭐예요? 아까 위에서 말하면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 이게 거래처죠. 거래처를 조사하여 못 나가게 그 마음을 지키고 앉은 것을 일러 좌선의 방법이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게 뭐냐면 단전주를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면 딱 맞습니다. 단전주를 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죠? 또 대명사님 묻습니다. 젖집에서 이 먹고 혹은 만법이 귀라니 일귀하처오 하는 등의 화두를 들어 앉아서 연구하여 견성오도를 한다 하는데, 아무런 화두도 없이 다만 마음 나가는 곳만 조사하고 앉은 것은 무슨 좌선이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동아 답하기를, 좌선의 본의로 말하자면 희노애락간에 불리는, 희노애락간에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이렇게 막 치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분리 붙듯이 막 이렇게 불리는, 마음을 모두 다 끊고, 그러면 다 끊고 무심적적한 지경, 여기도 무심적경이 나와요. 무심적적이나 적적성성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무심적정, 이게 다 적적성성보다는 그 적적한 경지네요. 이르러 온전한 정신을 만들자는 것인데, 화두를 들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생각을 태운다면 그것은 좌선하는 본의에서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권도가 답합니다. 화두를 들다 보면 더 번뇌가 치성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대명사님 또 무슨, 그러나 예적부터 젖집에서는 반드시 화두를 들고 좌선하 있고 이게 간화선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화두 없이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묵조사선, 이게, 묵조사선이라는 것은 죽은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과 같은, 그 무생물과 같은 살아있는 선이 아니라 그런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하니까 답하기를 묵조사선이라 하올진데 대중 잡는 마음이 없이 앉은 것을 이르며 대중 잡는 마음이 없으면 묵조사선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좌선을 말하자면 온전한 정신을 놓지 않고 이런 정신을 놓지 않고 마음의 거래처를 소소히 밝게 조사하고 앉았사오니 묵조사선은 결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마음의 거래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안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물리치는 것. 이렇게 딱, 그런 걸 이렇게 딱, 뭡니까,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 그 묻기를 또, 그러면 화두는 어느 때 연구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답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수양하는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을 따로 있으니 즉 염불 좌선은 수양하는 시간이요 경전강연 회화 문목 등은 천만사리를 연구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대전사님 그러니까 좌선하는 시간과 연구하는 시간을 딱 이렇게 따로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묻기를 그러면 경전을 배우고 강연 회화하는 것이 어째서 화두 연구가 되느냐고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권동화 답하기를 경전에는 천지 만물의 근본 이치와 인간 12위의 일을 밝혀 놓았으니 곧 경전의 조목조목이 다 화두라고 할 것이요. 의지 해석 시간이나 강연 회화 시간에는 그 경전 가운데 의심나는 조목을 문제를 걸어두고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의견을 내서 그 뜻을 알도록까지 파고 들어가오니 그것이 연구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권동아 답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중요한 법설이 등장합니다. 종사죠. 대종사님께서 일일이 청취하시고 그걸 다 문답하신 거죠. 계속하여 말씀하여 가야 돼.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대강 옳도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도 대강 옳다. 과연 좌선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떼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 순연한 근본정신 이게 그 11과목 중에 좌선에 등장하는 말이죠. 순연한 근본정신을 찾아 양성시키니 이 뜻은 좌선의 요주하고 딱 관계된 말이지. 통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곧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서 아니 단전주 좌선법을 하면은 언어도단과 심행처가 멸한 그러한 곳으로 딱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좌선을 하면? 이런 얘기 잘 우리가 지금 많이 못하고 있죠. 단전주 선법을 하면은 이 자리에 딱 들어선다는 거예요. 비유들어 말하자면 달이 그물에 아주 어두워져 버려야 초승달이 다시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적적한 자리를 찾아 그쳐야만 그 자리에 딱 그쳐 있으면 성리의 진문명을 볼 것이며 따라서 밝은 지혜 광명을 얻게 되네. 이렇게 단전주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적적성성한 그 경지에 딱 계약된다. 이게 좌선의 공덕 8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좌선의 공덕 8조가 이렇게 되죠. 8조. 좌선의 공덕 8조가 좌선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또 이것이요. 적적성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좌선의 방법 6조에 보면은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며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이런 말을 이 경지에 딱 들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수양은 하지 아니하고 좌선 시간에 화두를 들고 앉아서 생각만으로 불태운다면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지혜문을 도리어 덮이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양과 연구를 따로 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대종사님은 이 간화선 자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간화선에 이런 그 상기병에 기운이 오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양 시간과 연구 시간을 따로 이게 구분한다는 거죠. 시키고, 또한 문목 연구도 누구나 알기 쉬운 문제부터 주어서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를 점진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혼자로서는 10년이나 20년이 걸려도 알지 못할 어려운 진리 같은 문제라도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내어놓는 머리에 당장에 한두 시간 내라도 알아버리는 수가 있나니 이것이 참 연구하는 데 묘한 방법이냐. 이게 단전주 필요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과 관련된 말이. 단전주 필요를 보면 딱 관련 있어요. 단전주 필요 이렇게 나오죠.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를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하기도 하나 간화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 쉽고 대행사님은 그런 면이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에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한 시간과 의두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언할 때는 선언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 정해를 쌍전시킨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뒤에 봅시다. 그리고 여기 재밌어요. 또 몇 가지 알아둘 일이 있어요. 또 보충해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좌선을 많이 하여 마음이 온전하여 진즉 수승화강이 되는 머리에 달고 향내 나는 만나고 구수한 침이 혀 밑에서 나오나니 그것은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감노수라. 이 감노수를 많이 삼켜 내리고 보면 정신이 맑아지네. 그래서 단전주의 필요에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는 이마나 얼굴이나 혹은 몸의 계엠이나 이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가려울 때가 있나니 그것은 전신의 혈맥이 골라지는 증거로서 이것은 혈맥이 골라진다는 말이 들려오죠. 그러하나니 그런 때에 이가 있거든 삼가 긋거나 만지지 마라. 이게 좌선의 방법 8조와 관련된 말이죠. 이게 또는 재밌는 말인데 좌선을 하는 가운데 금은밤에 월세 금방 캄캄한데 갑자기 달이 탁 떠오르죠. 월색이 나타나서 달이 떠서 환히 비추잖아요. 방안이 환하게 밝아도 보이고 그게 캄캄한 밤이 방이 환하게 보여. 이건 아마 대종사님께서 연화봉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무수한 별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밤에 별이 막 수도 없이 자기 수행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혹은 미인이나 모진 짐승이나 무서운 사람도 보이는 때가 있나니, 이거 부처님도 수화 항마상 할 때 막 미인도 나타나고 막 무서운 뭡니까? 심지어 그런 신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 보일 때가 있나니, 이러한 이적은 이상한 자취잖아요. 이적이 보일 때는 이적은 평소와 다른 자취죠.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과 다른 거. 보일 때는 정신을 차려서 다시 선정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 나타나면 정신 차려서 반전주에 그쳐 있기를 다시 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이 혼돈한 정신이 어두운 가운데 그리 되는 것이요. 특별한 공부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니 별거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만일 정신이 팔리고 보면 반드시 해가 있으리라. 이게 좌선의 방법 구조와 관계가 있어요. 이 대종사님이 이런 거 나타나면 이건 별것도 없고 별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계속 따라다니면 해가 생긴다. 이건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런 걸 잊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는 잠이나 번뇌가 들어온다 하여도 거기에 성가시지도 말고 다만 온전하기만 주장할 것이니 이걸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온전하게 단전에 주하는데 그쳐 있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좌선의 방법 6조, 7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한다면 차차 정신의 수양력을 얻어서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는 머리에 일과 이치, 사리에도 분석이 밝게 나며 자주력 정신을 얻게 되리라. 이 자주력이, 정신에 자주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어떠세요? 이, 이 교재 284쪽에서 287쪽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좌선법과 관계된 법설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계속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고 맞춰보고, 이게 무슨, 대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 하고, 이걸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좌선법에서 대명사님 당대에 제자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에 전체 문답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권동화 선진과의 문답은 기록돼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대명사님이 문답하면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의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좌선의 필요에는 구체적으로 대명사님 법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 교재 289쪽에서 29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라. 라고 대신을 하고, 다만 맨 마지막에 상술한 바와 같이 좌선은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이 필요한 공부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그도 과도히 한즉, 이 대명사님 요 내용도 우리가 현재 조금 이거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너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과도히 한즉 이렇게 해서 상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기분이 위로 뻗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는 방법을 모르고 한즉 도리어 병을 얻게 돼요. 변사님 방법으로 안 되고 다른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하면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신에서 고장이 나서 폐인이 되는 예도 적지 않은 재구는 과불급이 없이 과하지도 않고 또 미치지도 않고 그러지 않듯이 정도에 맞게 또는 그 방식을 알고 내가 대종사님이 말해주는 방식대로, 이게 중요해요. 대종사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는 거. 그리고 과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자선법이 많아요. 그것이 다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다 각자 거기에 나름대로 결실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대종사님이 말해준 이 방식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아까 뭡니까? 너무 과도하면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선을 참 쉽게 대라. 이런 말은 너무 또 뭡니까? 악용할까봐 정전에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리는 그런 거 잘 또 사용하잖아요. 추선 많이 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혹여 대종사님은 어떨 때는 휴선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좌선의 방법의 대조에서 이 단전주 좌선법, 단전주 선법, 단전주법을 우리가 잘 연마하고 실지화, 좀 체질화. 그래서 오늘 처두에 말했잖아요. 단전주하는 그 자리가 조주의 무자 화두와 같은 경지다. 그래서 이런 쌍의 경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지점을 그래서 우리 좌선법에는 그 자리를 진성, 진여의 본성, 진여성 또는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은 본래 면목 맞죠? 그게 무의자연은 본래 면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전부 다 이런 쌍의 경지예요. 말이 다르다고 이런 쌍 없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전주에서도 이론상의 경지, 우리가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의 경지에 그쳐 있는 그것을 항상 확인하고 그것을 체질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시간까지 좌선법, 소태산의 좌선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다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대운사님 법서를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